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뭔가요? 뭐 공부를 더 시키고 뭐 저거보다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아이들한테 이걸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 내가 제일 궁금해.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말했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백지수표설 이거 모르죠? 맞아요. 아무도 모를 거야. 예. 그때 2006년인가 막 그때인데 스포츠 브랜드들이 되게 그 장사가 잘 될 때요. 최고의 매출을 막 찍고 그럴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키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가 같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세 브랜드의 제안이 뭐냐면 뭐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야. 그냥 나머지 두 곳보다 더. 이게 조건이었어요. 나머지 두 곳보다 더. 그때 당시에 그 나이키는 세 가지 브랜드 모델이 있어요. 뭐 TM4, 토탈 라인티, 머큐리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세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내가 TM4 그러니까 토탈 라인티라고 있는데 그 미국 본사랑 계약을 하는 네, 그런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키 그때 당시에 이제 임원분이 식사하라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원하는 걸 줄 테니까 그냥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 와 그때 되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 얼마를 불러야 나도 만족하고 저분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너무 불러도 안 되고 너무 그렇죠. 좁게 부르면 또 아쉬울 수도 있고 네. 본인이. 근데 지금 나는 이미 조건이 나머지 두 곳에서 딴 데보다 덜하는 조건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이키랑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곤란했던 그런 살면서 백지수표 제안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백지수표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불렀으면 안 좋겠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백지수표를 하면서 종이를 진짜 딱 주면서 여기에 써라. 얼마를 하는지를 쓰면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그만큼 신뢰를 했었나? 그것도 있겠지. 아 설마 이영표가.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한번 받아봤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만큼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되게 고민하다가 불렀어요, 얼마를.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 영표야, 너 더 받아야 돼. 네가 아직 시장을 잘 모르는가 본데 나는 되게 큰 맘 먹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되게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400%막 이렇게 인상 금액을 불렀어요. 그럼 나는 나름 나도 되게 크게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딱 보더니 영표야 너 더 받아야 돼. 아마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걸 던지지 않았을까.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가장 걸 던지지 이상적인 그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였어요. 그렇지.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였어요. 만약에 너무 불렀으면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얘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적게 부르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이재철 목사님 통해서 맞아요. 되게 좀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왜냐면 이영표 선수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고 그분을 찾아갔었고 나 또한 전혀 모르던 목사님이었는데 책을 읽고 그분을 찾아갔었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둘을 같이 초대해갖고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 그때가 이제 하일이가 2살 때였나? 맞아요. 그 정도. 네, 네, 하일이가 태어나갖고 우리 하일이 말고 우리 큰애 이름이 하엘이에요. 이영표 선수 첫째 딸 이름이 하엘인데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갖고 우리도 첫째가 있었을 때 하은이가 있었을 때 그렇게 갖고 만났는데 하엘이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혜영이가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담아뒀던 거야. 나중에 우리 아이 이름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하음이 태어나고 하랑이 태어나고 하율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는 4명까지 생각했었으니까 막내가 이제 조금 다른 애들 이렇게 텀보다 약간 늦어져 갖고 넷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 넷째가 태어난 거야. 혜영이가 하엘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한테 전화해갖고 저작권 우리 막내 하엘이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화해서 실제로 물어봤어. 네, 맞아.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형님. 괜찮죠. 얼마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딸 이름하고 현영님 막내 딸 이름이 같아요.
하엘이에요. 하엘이. 예, 그래서 이렇게 현영님하고 저랑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랑이 얘기도 이영표 선수가 들었던 거잖아요. 통영에 예. 가족여행을 같이 갔는데 통영에서 이제 배를 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랑이가 배를 타는 걸 별로 네. 멀미가 있어서 배를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랑 뭐 드라이브하고 카페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차를 마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뭐 진학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하랑이는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하랑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가 열심히 뛰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아빠가 언제까지 뛸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못 뛰게 되면 그때 자신이 다시 대신 뛰기 위해서 자기가 달리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게 감동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현영님하고 이제 둘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현영님한테 한 거죠. 아빠가 뛰니까 그냥 따라 뛰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어서 뛰는 거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현영님에게 제가 전해줬죠. 울컥했지 진짜.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애인데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되게 큰 칭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올바르게 하고 있고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큰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되게 뭐 자주일 수도 있고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자녀에게 뭐 칭찬받거나 자녀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거는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진짜 자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녀는 모든 거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현영님의 모습이 하랑이라는 거울에 반사돼서 현영님의 모습을 하랑이의 그 말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가업, 러닝이 가업이야. 내려가는 거죠. 마음을 물려가는. 그 무슨 뭐 몇 대? 빵만 500년 동안 굽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러닝만 우리가 형님이 그 시조가 되셔갖고 러닝 가업을 하면 가업으로 와. 감독님의 자신 자랑을 좀 듣고 싶긴 한데. 아니 저는 아까 그 현영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인사 검증을 받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원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너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갖고 인사 검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가족의 모든 것까지 다 인사 검증을 하거든요.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큰애가 자기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한테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사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저한테 전화로 나는 당연히 아빠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우리 딸애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런 일은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빠는 정직하니까 아빠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아까 아마 현영님이 느꼈던 근데 왜 제가 이 말에 되게 저도 가슴이 뭉클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것이 나는 이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조를 했었어요. 큰 아이가 나를 본 모습이 그런 거였다라는 것에서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그런 정직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되게 큰 가슴에 좀 뭉클함이 좀 있었어요. 첫째 같은 경우 뭐 좋은 하엘이가 되게 좋은 학교 갔어요. 그 클럽 만들었던 게 뭐였지? Don't Forget Yesterday인가? 예, 맞아요. 그거 유공자분들을 돕는 그런 서클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서클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갖고 모금도 하고 그래 갖고 실제로 기부도 하고 서클을 만든 거야 학교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굿즈를 만들어서 팔고 티셔츠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팔고 수익금 뭐 기부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부모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뭔가요? 그거는 내가 잘 살아. 현영님. 그러니까 뭐 공부를 더 시키고 뭐 저거보다
부모가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현영님하고 러닝하다가 우리가 러닝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를 막 해요. 커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현영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되게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게 자녀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열매는 나무에서 열린다. 근데 그 나무는 아내다. 그래서 남편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내는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가꿔주는 것. 그래서 아내가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히 사랑받게 만들면 그 아내 밑에 있는 열매인 자녀들은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 열매의 본질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본질인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주 큰 그 메시지가 됐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랑이가 하음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또 잘 키우는 비결이 혹시 있으세요? 뭐 주로 이제 잘 키운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정직을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아이들한테 부정하게 100점을 맞을 바에는 정직하게 빵점을 맞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운동 끝나고 보통 이제 선수들은 낮잠을 되게 많이 자거든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낮잠을 잠깐 자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 선글라스를 갖고 들어왔는데 선글라스 알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막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선글라스가 떨어졌는데 알이 빠졌다 망가졌다. 근데 내가 하지 않았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일어나서 나이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나이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이요. 이거 누가 그랬지? 이거 내가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번째 다시 물었어. 나이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이요. 이거 누가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아빠 죄송해요. 이거 제가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둘째를 꽉 안아줬어요. 너 너무 정직하게 말 잘했다고. 지금 너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거를 떨어뜨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한 거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둘째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이 시험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인데 이 친구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답을 미리 알 수 있는 유혹을.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나는 그렇게 시험 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그때 제가 이 친구 우리 둘째를 엄청나게 칭찬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강조했던 게 정직인데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란 한 가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떻게 아이를 키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정직했을 때 그것이 뭐 땀의 가치든 노력의 가치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가 됐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 되게 핵심적인 거를 얘기했어요. 잘못한 거를 꾸짖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칭찬해 주는 거. 그때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잘한 거는 뒤로 하고 잘못한 걸 꾸짖거든. 많은 부모들이. 근데 이게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아, 너 왜 그랬어? 왜 떨어뜨렸어?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다 뒤로 하고 잘한 거 그거를 칭찬하면서 안아줬다라는 거. 내가 잘하는 거는 칭찬받는 거구나. 이게 더 크게 아이한테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정직하게 운동을 해서 이게 또 결과가 또 나오셨으니까 철학적인 요소가 돼가지고 삶으로. 네, 인생관까지 간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션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멘.